지금 사실 근데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할까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상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확산세를 본다면 금방 포화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건 의료진이고요.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모두 투입이 될 수가 없고 코로나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은 일부 감염이나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특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일부 지방 의료원들은 엄청나게 환자가 많이 오고 서울에서도 중증 환자가 모이는 지역에는 젊은 층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에크모나 기계호흡 같은 중환자로 가고 있는 거죠. 델타 변이가 치명률이 낮다가 문제가 아니라 50대 이하라도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있거나 어떤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중증 환자가 돼서 어떤 폐섬유화증, 장기 후유증이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상이 충분하다. 우리가 방이 10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운영할 사람이 한 명이라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의료진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개개인 스스로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쉽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가 잘 된다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부담도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1년 반 전에 그런 치료를 저는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제나 새로운 방역 대책을 해서 치료를 조기에 해서 환자들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백신 접종률도 30%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 가장 최근에 백신이 도착한 게 모더나 직계약 물량 도착한 게 29만 회.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백신 접종이 좀 더딘 상황 속에서 항체 치료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백신 접종으로 돌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는 백신 접종이 더디고 있죠. 항체 치료제는 원래가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 입원율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제고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고 국내에 생산되는 항체 치료제가 최근 임상 3상에서 중증 환자는 72%를 낮출 수 있고요. 경증에서 중증을 가는 것도 70%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70%의 환자들은 입원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입원을 안 하려면 우리가 생활치료시설에서 환자가 나빠지면 병동으로 이송을 하거든요. 생활치료시설에서는 관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치료시설이 아니고 그냥 생활격리소입니다. 치료시설의 개념을 투입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의사분과 간호사분들이 있거든요. 1시간짜리 수액만 맞으시면 되고 지금까지 어떤 나온 임상 자료라든지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틀이 지나면 증상이 확연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임상 기간도 5일을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승인 식약처에서 빨리 3상 승인을 해 주셔서 국민들이 모두 특히 젊은 층들 중에서는 이게 60세로 제한이 돼 있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60세 이하에 열이 있다든지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열제만 복용하다가 병동으로 가서 결국은 기계호흡이나 중환자실로 가는 거죠. 그거를 70% 막을 수 있다면 의료의 부하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병상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 당국에서도 이 생활치료시설에서 정말 치료 개념의 항체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종 후에도 항체 치료제라든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당국이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 썰전 라이브에 나오셔서 천은미 교수님께서 사이다 발언을 하시네요. 참 여러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독 항체 치료제와 정확한 방역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하고 계시죠. 지금도 언급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항체 치료제의 분명한 역할, 병원의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입원 비율을 줄여서, 그쵸? 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그쵸? 병세가 악화가 되면 전문 병원으로 옮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쵸? 거기에 의료진, 정맥주사, 지금 동네 병원 가도 그냥 수액 맞을 수 있잖아요. 그쵸? 수액 맞을 수 있는 그냥 간호사 놔두고 확진이 나고 그러면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당장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70%, 72%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귀에 꽂히는 부산의료원에서 450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됐는데 오직 단 한 명만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증으로 넘어간 사람조차 어쩔 수 없이 넘어갔던 환자였죠. 정말
레케노라로 우리 코로나 확진자는 투여를 받으면 경증에서 잡아버릴 수 있다는 그런 명확한 치료제입니다. 그쵸? 청해부대 장병에 셀트리온 레케노라 투여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현재 6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만 처방 가능. 기준 완화해야. 그래서 지금 청원을 청해부대원들에게 국산 항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 주주분이 당연히 작성을 하셨겠죠. 그쵸? 분명히 아까 영상에서도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고 계시죠. 정말 투여범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죠. 국내에서 자국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정말 손가락에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이며 치료제의 유효성은 세계 최고의 유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원하면 자비를 내서라도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증, 투여범위에 대한 확대가 정말 필요하겠죠? 새벽에 델타 입실론, 파카 변이 실험 결과 전문이 기재되었습니다. N년차 셀린이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논문인데요. 셀트리온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청 산하에 있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공동으로 기재했던 그런 논문인데 변이에 대한 중화능에 대한 그런 논문에 기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보면 안티바디 10페이지 정도 있어요. 안티바디 여기 레그담비밥 is very potent antibody having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 also 소트로비밥 그쵸? retain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번역기로 돌려봤더니 중요한 부분이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레그담비밥의 치료 능력은 소트로비밥에 비해 최소 80배에 달할 수 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레그담비밥 레케노라주죠. 그래서 얘의 유효성은 세계 최고이다. 그쵸? 안정성조차 뭐 세계 최고이죠. 일단 부작용 자체가 없어요. 유효성도 탁월하잖아요. 그쵸? 단일 클론 항체로서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다른 회사를 봤었을 때 칵테일 항체, 그쵸? 또는 두 가지 회사가 협업해서 개발을 했다는 거죠. 셀트리온 단독 단일 회사가 단일 클론 항체로서 이 많은 변이와 그쵸? 이 훌륭한 이 제품을 단일 회사가 개발을 해냈다는 겁니다. 이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죠. 이제 이 레케노라주를 1공장을 풀로 레케노라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죠. 우리 주주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고 물량이 딸릴 것 같으니 CMO까지 쌈바해 주기로 했죠. 그쵸?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겠죠? 미 상륙에 성공한 K의약품 1년 새 처방 점유율 크게 확대. 트룩시마 16.4에서 23%, 램시마 10.5에서 17.5%, 허주마 점유율 올라간다. 비우호적 미시밀러 시장 정책 영향의 분위기 반전. 유럽 처방 데이터 공유되며 미국 내 처방 증가. 약가 경쟁 넘어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긍정적 영향. K의약품의 미국 시장 상륙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데일리에서.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우수효능 앞세워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 침투가 되고 있다. 미국 내 한국 의약품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다 셀트리온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유럽 성공 발판 삼아 바이오시밀러 미 점유율 확대하고 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는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성공을 거뒀고 이 처방 데이터가 미국에 공유되면서 1, 2년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해당 처방 데이터를 통해 미국 의료계가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이오시밀러는 대세일 수밖에 없죠.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항체 바이오시밀러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쵸? 셀트리온이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침투를 하게 되죠. 기존 산마가 유럽 시장을 점령을 했죠. 그쵸?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겠죠. 미국도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를
안 써야 될 이유가 없죠. 반드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세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죠. 기존 산마는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수성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램시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트록시마 또한 성공을 하고 중요한 건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서 끊임없이 미국 시장의 점유율, 땅덩이를 합쳐오겠죠. 그쵸? 그래서 보험사에도 끊임없이 약가가 등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시차를 두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퍼스트 무버이자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지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한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셀트리온 프롤리아 시밀러 유럽 3상 돌입, 에스토니아 개별국가 승인,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착수 예정, CTP 40일, 미국과 한국 등 다국과 3상 본격화, 골다공증 치료제죠. 그래서 매년 2030년까지 바이오 시밀러 1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계속해서 블록버스터가 끊임없이 출시가 됩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유럽을 점령하고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셀트리온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에서 62명, 코로나 사태 이후 하루 최다, 남은 병상은 68개뿐, 발생 환자 병상 배정하고 나면은 일부는 집에서 대기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원으로 가기 전에 생활치료센터에서 레케노라가 투여가 되면, 그쵸? 병상이 부족해질 리가 있을까요? 그쵸? 수액만 놓을 줄 알면 정맥에다가 일반 병원 가도 정맥 주사에 놔줄 수 있는 간호사는 정말 많이 계시죠. 그쵸? 의료 시스템에 대한 변화와 투여 범위의 확대가 거듭 촉구하지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확산으로 미국에서 확진자가 11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의미합니다가 정말 크죠? 미국 20만 명을 넘어서 25만 명까지 갔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1만 명대에서 2만 명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5만 명, 7만 명, 11만 명이 넘어갔다.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백신, 그쵸? 이 백신에 대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신에 대한 중환능, 접촉 경로가 다르다고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접촉 경로가 다른 겁니다. 백신은 후천성 면역인 항체가 담당하는 거죠. 감염은 어디서? 코끝 상피세포, 피부에 있는 피부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죠. 호흡기를 통해서. 그래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한다. 항체 본연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백신이 몸속에서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지, 또한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치료제와 백신과 진단키트는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꼭 치료제는 반드시 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 10만 명대로 급증했다는 소식이에요. 하루 10만 명 확진자가 나오면 국가가 거의 마비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에는 참 힘든 상황이겠죠. 병원이 얼마나 마비겠습니까? 그쵸? 의료진 자체가 정말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이제 인류와 공존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치료제는 전 세계 국가의 비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치료제를 생산하고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손가락에 꼽겠죠. 글로벌 쇼티지 상황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3개월 내 항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소식이에요. 결국 몸속에서 항체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영국 대학의 바이러스 와치 연구소에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백신과 화이자 바이온텍 백신을 접종한 후 6주 후부터 항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요한 거는 백신을 맞더라도 몸속에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래서 감염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중증으로 전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변이에 대해서도 얼마나 중환능을 보이느냐. 그쵸?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죠. 허나
제일 중요한 건 예방. 예방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고 계시고 델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접촉 경로가 우리는 이제 알고 계시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이날론, 집에서 코비드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분무 형태의 레그담비밥 개발을 위해 셀트리온과 협력한다는 소식이죠. 외신에서 나왔어요. 2022년 예상되는 탑라인 결과 미 육군 의료연구개발사령부에서 지원하는 임상 1상 2A상 연구. 그래서 2021년 7월 22일 날짜인데요. 지금 보면 내용을 잠깐 보면 이날론의 점액 포획 항체 플랫폼은 기도 점액에 바이러스를 직접 포획하여 감염의 국소 확산을 방지하고 점액을 제거하는 신체의 자연적 능력을 통해 폐에서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흡입 요법은 환자가 쉽게 자가 투여할 수 있고 필요한 투여량을 줄여 더 많은 환자에게 중요한 약물 공급을 확장할 수 있으며 정맥주사 약물이 하는 것처럼 의료진과 주입 클리닉 공간에 과다한 요구를 가하지 않습니다. 번역이라서 좀 어렵겠지만 좀 이상하죠? 어쨌든 편의성이 극도로 확대가 된다. 용량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죠. 가격 경쟁력 또한 당연히 용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자, 이제 케미칼, 경구용 있죠? 항상 말 많이 나오죠?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 부작용, 그쵸? 변이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 그쵸? 여러 가지 얘네도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많죠. 그래서 부작용도 적고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 되며 유효성과 비교조차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SC 제형도 탁월한 건데, 그쵸? 케미칼 약품도 아니고 SG형도 넘어가서 이제 정맥주사도 아니고 SG형 넘어가서 이제 흡입형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아마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인지 기대가 되시죠? 그쵸? 코로나 치료제는 그리고 코로나 섹터는 끊임없는 셀트리온의 캐시카우가 될 것입니다. 미 육군 의료연구개발 사령부의 700만 달러 계약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700만 달러까지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거죠. 그쵸?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쵸? 삼바 회계 부정 맞다. 법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입수. SBS에 나온 그런 부분인데요. 정재욱 대전대 교수가 증선이와 삼바 양측이 인정한 단일 전문 심리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재판부에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교수는 삼바의 회계 처리에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삼바의 핵심 자회사는 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에피스 주식을 50%까지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권리가 있었는데도 이걸 공시하지 않은 건 회계 부정이라 판단했습니다. 삼바 측은 그동안 이 콜옵션이 실제 행사되기 어려운 권리라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는 실질적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콜옵션 조항이 있는데도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건 부정적이라며 에피스 거래대금 분석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에피스가 삼바보다 미국 바이오젠과 6배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기업 회계 기준에 비춰보면 이 자료 역시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지 않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겠죠.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팝업 창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이 떴어요. 주주님께 얼마 전 진행된 당사 우리사주 조합 주식 취득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셀트리온 우리사주 조합에서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치를 믿고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해 약 500억 원 규모의 우리사주 시장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전체 임직원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확보 및 신약 개발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여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약 500억 원 중식의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소식이죠.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사주 500억, 직원 수가 2,000명이 좀 넘는데 2,000명으로 대략 잡고 1인당 2,5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더 매입하신 분도 계시고 덜 매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2,500만 원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27만 원 근방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분도 계시고 1억 미만인 분도 계실 겁니다. 절대 2,500만 원은 자기가 회사 가치의 성장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들어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셀트리온의 임직원이.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선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카카오뱅크의 전산팀에 당기고 있는 선배인데요. 제가 이 사람이 그 국민은행의 전산팀에 있다가 카카오뱅크로 옮겼는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지금 얘기에 대한 상의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는 좀 들어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한테 앞으로 장기 보유해야 되는지 사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려고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해줬어요.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 즉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 또는 큰 그림에서 10년 뒤에 카카오뱅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IPO를 했었을 때 시가총액과 그리고 앞으로 카뱅의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매출액, 순이익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형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임직원, 우리 셀트리온 직원분들은 지금 우리 사주를 결정을 하고 2,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성을 지금보다 앞으로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지금 시총보다 매출액보다 2020년, 2021년, 2023년, 2022년, 23년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성장을 임직원들이 바로 확신한다는 부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세요. 확고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태풍,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모든 투자는 현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혹가창, 하루하루의 움직임보다는 전체의 큰 판을 이해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쵸? 셀트리온의 현재 가치를 넘어서 여러 주주분들의 기대와 확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과거가 증명해 왔죠? 항상 힘내시고요.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을 믿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 부분을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성을 확인하시면서 기업의 가치가 바로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